1762년 음력 윤월 13일 한낮에 창경궁 안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세자를 폐위하고 뒤주에 가두어라. 곡식을 담는 나무 상자, 뒤주. 거기에 살아있는 왕세자를 밀어 넣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영조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일까요? 아니면 왕이 세자를 처형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260년 전 그 뒤주 앞에 함께 서볼 겁니다. 단순한 부자 비극이 아닌 조선 왕실 권력의 민낯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학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줬지?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영조는 숙종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왕비가 아니었어요. 무소리 출신의 최씨, 즉 후궁 소생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어머니의 신부는 그 자식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이었고 영조는 그 낙인을 지우기 위해 평생을 싸웠습니다. 형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당시 조정은 술렁이었어요. 영조가 게장과 생감을 올려 형을 독살했다. 이 소문은 영조가 즉위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론 강경파는 이를 끝없이 물고 늘어졌고 영조는 즉위 첫날부터 정통성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영조는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바로 탕평책. 당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으로 균형을 잡으려 한 겁니다. 그런데 탕평책은 역설적으로 영조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어느 편도 완전히 믿을 수 없는 늘 의심하는 왕. 그것이 영조였습니다. 영조는 후사가 없어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효장세자가 어린 나이에 요절하고 한참을 기다린 끝에 1735년 드디어 왕자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선. 훗날 사도세자로 불리게 될 아이입니다. 영조의 나이 42. 늦게 얻은 이 아들에게 영조는 모든 기대를 쏟아부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도세자는 2살의 세자로 책봉됩니다. 3살에 천자문을 읽었고 영조는 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영조의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완벽한 후계자를 원했던 아버지와 그냥 아이이고 싶었던 아들. 이 간극이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생모는 영빈 이씨였지만 세자는 정비정성 왕후의 아들로 입적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영조는 세자를 떼어놓고 별궁에서 키웁니다. 아버지를 자주 볼 수 없었던 아이. 볼 때마다 시험받고 꾸짖음을 들었던 아이. 심리학자들이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사도세자는 어릴 때부터 만성적인 불안과 압박 속에 자랐습니다. 영조, 문을 숭상하는 완벽주의자. 사도세자, 물을 좋아하는 감수성 예민한 청년. 아버지의 눈에 아들은 늘 부족했습니다. 아들의 눈에 아버지는 늘 무서웠습니다. 이 부자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사도세자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의원에서는 의대증이라 불렀어요. 옷을 입으려 하면 극도의 공포와 불안이 밀려와 버리는 것. 해경궁 홍씨의 기록 한중록에는 이 장면이 생생히 묘사됩니다. 옷을 수십 벌씩 내다버리고 옷 입는 이를 죽이기도 했다. 현대 정신의학으로 보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1762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영조에게 세자의 비행을 고발합니다. 살인, 방종, 평양 유람 등 10가지 제목. 이것이 순수한 고발인지 정치적 음모인지는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노론 강경파가 배후에 있다는 주장도 있고 영조 스스로 사주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고변이 뒤주 사건의 직접적 도화선이 됐다는 것입니다. 윤월 13일 영조가 창경궁 휘령전으로 세자를 부릅니다. 땅에 엎드린 세자에게 영조는 자결을 명합니다. 세자가 거부하자 영조는 직접 뒤주를 가져오게 합니다. 들어가거라. 세자는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못이 박혔습니다. 뒤주는 창경궁 선인문 밖에 놓였습니다. 한여름 불볕더위 아래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멀리서 통곡만 했습니다. 어린 정조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를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영조는 거부했습니다. 8일 후인 윤월 21일 사도세자는 사망합니다. 향년 28세.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자가 죽자마자 영조는 통곡했습니다. 사도 슬프게 생각한다는 뜻의 시호를 내렸습니다. 죽이고 나서 슬퍼한 아버지.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정치적 제스처였을까요? 이 질문이 이 사건의 가장 깊은 수수께끼입니다. 시선 1. 정신질환 비극론. 가장 오래된 해석입니다. 사도세자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고 영조는 왕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렸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이 이 시각을 취재합니다. 세자의 살인, 방화, 폭행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한중록은 해경궁 홍씨가 노론편에서 쓴 회고록입니다. 정조사 후 본인과 친정 집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시선 2. 당쟁 재물론. 두 번째 해석. 사도세자는 당쟁의 희생자였다. 당시 노론은 사도세자가 소론에 가까운 성향임을 위험시했습니다. 세자가 즉위하면 노론의 권력이 무너진다. 나경원의 고변 자체가 노론이 기획한 것이라는 설. 영조가 노론을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세자를 버렸다는 설. 이 해석은 정조시대의 시각과도 연결됩니다. 정조는 즉위 후 아버지의 죽음을 정치적 음모로 봤습니다. 시선 3. 영조의 선택. 세 번째, 가장 불편한 해석입니다. 영조가 스스로 선택했다. 정통성 논란, 반란의 위험, 예측 불가능한 후계자. 영조에게 사도세자는 왕권의 위협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왕권 유지라는 냉혹한 계산이 부정을 이겼다. 이 세 가지 시선 중 무엇이 진실에 가장 가까울까요? 아마 셋 모두 조금씩 섞여 있을 겁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그는 즉위 첫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한마디에 평생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본 10살 소년. 왕이 되고 나서도 그 기억을 지울 수 없었던 사람. 정조는 수원화성을 짓고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고 평생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는 왜 26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에 끌릴까요? 뒤주는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권력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사랑과 의무가 충돌할 때 인간이 얼마나 괴물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영조는 나쁜 아버지였을까요? 그는 나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불행한 인간이었을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